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감정적 장애를 입었을 때, 큰 사건이나 사고 이런 거를 당하고 나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사건이나 사고에 얽매여져 있는 상태,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상태를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 아닐 수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래서 그 사건과 사고, 우리가 늘상 보고 듣고 새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전부 작지만 나한테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 사고 또 작은 사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연속들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궤적을 남기는 것이 인생이거든. 근데 그 인생 중에서 우리가 큰 사고나 이런 걸 경험함으로 해가지고, 사건 이런 걸 경험함으로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시간에 머물러서 또 그 괴로운 감정에 머물러서 삶이 현저하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태. 최근에도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다비뉴강에서 한국인들이 유람선을 타고 참사를 당했어요. 7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전부 또 이제 실종되고 그렇게 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런 사고들이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유난히 많이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부각이 많이 됐어요. 그죠? 좀 목욕탕에서 불이 나는 거, 또 새 모녀가 또 사고 난 거, 화재로 인해서 목숨 뭐 이런 거, 그리고 지진, 산불, 이런 어떤 천재지변서부터 각종 재난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어요. 또 강력 범죄들,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또 어느 한편에서는 자기들이 또 이익이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도 그걸 정쟁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한심해요. 한심한데, 우리가 뭐 내가 그걸 논할 바는 아니고, 그런 트라우마나 그런 어떤 정신적 장애, 불안, 두려움, 우리가 어떤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실제 경험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4가지 사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측은지심, 사양지심, 또는 수호지심, 또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본성에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본성이 작용을 하게 되면 내가 실제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그 사회적에서 안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공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공분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공감을 하고 같이 느끼게 됐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요. 우리가 그 예전에 화성에 그런 연쇄살인이 있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국민들이 그런 어떤 공동 트라우마에 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애도를 하고, 다비뉴강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실종이 되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 유가족들을 떠나서, 유가족들은 뭐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삶이 다 부서지고 한동안 애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산 사람들이니까 또 수습이 되고 지나가겠지만 그것이 가슴속에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저기가. 그리고 우리가 자연사하는 것과 어떤 사고로 죽는 것은 인간들이 입장에서 본능적으로 사고로 죽는 걸 되게 다 싫어해요. 그게 공감이거든요. 우리가 자연사를 하고 나이를 먹어서 자연스럽게 죽어도 슬픈데, 갑자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애들 그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너무 큰 충격이고,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광주 5.18 사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7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견을 내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트라우마인데,
이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본인들도 노력하지만 국가적인 제도적으로도 많은 그 제도적 보완책을 갖고 의료진들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방관들도 그 자체 안에서 그 심리 치유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 거기에 맞는 진짜 치유가 되는 그러한 직접적으로 치유가 되는 그런 솔루션이 없고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흘러서 해결되는 것들도 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죠. 시간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지나가는 동안에 자기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너무 현격하게 떨어져 산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 충격에 의해 가지고 육체적 증상까지 오는 거예요. 세월호 잠수사들도 지금 그래갖고 뭐 사망도 하시고 자살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실제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 현재는 없지요. 근데 스님은 할 수 있어요. 치유 솔루션을 할 수가 있어요. 총기가 사고가 났을 때도 치유 솔루션을 진행을 해서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도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 개발한 우리 스님이 개발한 의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들 극복을 하고 치유가 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터널을 지나갈 때도 쪼그라지고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트라우마다 이런 일체의 것들은 전부 다 그냥 하나의 감정의 또 다른 형태의 표현일 뿐이지 그것이 달리 표현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도 했지만 감정이 지금은 인류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는 데는 감정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고나 사고가 나고 이랬을 때는 그 감정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그것이 인간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것도 다 거기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찰 공무원들이나 소방 공무원들 이런 분들도 그런 어떤 사고나 사건들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분들이 소방관들이고 경찰관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일반인들은 그런 거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심하게 훼손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119 구급대원들이나 화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사건 현장이라든가 이럴 때는 진짜 사람이 그 평생 보지도 못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남일이지만 자기가 외상후 스트레스 경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그런 뭐 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약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세월이 지나서 아니면 또 다른 신념체를 주입시켜서 거기서 벗어나고 그 생각이 떠오를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어떤 신념의 어떤 변화를 줘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하고 또 약물로서 그 항진된 어떤 신경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근본적인 대책. 10명 중에 1명은 나설 수가 있어요. 하지만 10명 중에 8명, 9명을 치유가 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그건 정확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공식이 있어야 돼요. 그 공식을 통하는 것이 바로 그 공식을 통해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솔루션이고 프로그램이고 의식개혁 프로그램이에요. 그 이 프로그램을 스님은 이걸 개발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급하고 공급하고 또 알리고 싶지만 이제 스님이 아직은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반드시가 아니라 그것은 스트레스나 잡념, 우울증 이런 것은 우리가 인간이 능히 벗어나서 그런데 저촉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확실하게 있고 벗어날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도 마찬가지. 그 이제 들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 또 최근 들어서 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착잡한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한번 도움을 지진 트라우마 할 때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스님이 직접
그 지진 트라우마 현장에 찾아가서 경주까지 찾아가서 작업 주민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 가든 안전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안전 조심해야 돼.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안전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구명조끼조차 구비가 안 되고 입지도 않고 그렇게 이번에 사고가 그렇게 일어났다잖아요. 예, 모든 여행 인생살이에 있어서 항상 사건과 사고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이라고 하는 걸 항상 머릿속에 새겨두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트라우마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조차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인식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마치겠습니다.